우리가 원간섭기 이런 얘기를 중고등학교 때 계속 배웠던 것 같은데 이제 몽골 복속기 뭐 이런 표현도 쓰는데 좀 약간 같은 것 같기도 하고 또 용어를 달리 쓰니까 또 의미가 다르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. 가장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이 되는 용어는 원간섭기라는 용어인데, 원이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고려의 정치에 굉장히 부당하게 많이 간섭을 했고, 그러니까 고려는 거기에 대해서 좀 저항을 했고 뭐 이러한 의미. 나아가서 그렇게 간섭을 하긴 했지만 이제 고려는 기본적으로 이제 국가로서의 어떤 그 성격을 유지했다라고 하는 이제 그런 의미가 좀 강한 용어. 우리가 배웠던 제가 그렇죠, 배웠던 그렇죠, 역사 그렇죠. 굉장히 고려, 일반적으로 다 알고 계시는 이제 그러한 용어인데, 사실은 이 시기를 주로 연구하는 연구자들 사이에는 비교적 좀 이른 시기부터 이 용어가 좀 부적절하지 않은가, 그러니까 너무 일방적이지 않은가. 라고 해서 이제 좀 문제 제기가 많이 있었어요. 그런데 적절한 대안은 사실 제안이 되지 못하고 있던 상황에서 저는 이제 몽골 복속기라는 표현을 사용을 하는데 그 이유는 사실은 좀 어떻게 보면 좀 기분 나쁘게 들릴 수도 있어요. 복속을 했다라고 하니까 기분이 나쁘게 들릴 수도 있고, 근래에는 이제 저를 포함해서 이 시기를 연구하는 이제 많은 연구자들이 이제 복속기라는 표현을 많이 사용을 하기도 하는데요. 그러니까 지금의 경우는 이제 그러한 의미보다는 이 몽골과의 관계 속에서 발생한 여러 가지 한국 사회의 변화나 이러한 것들이 우리가 그들의 간섭에 저항을 한 결과로서 이루어진 건 아니라는 거예요. 어떻게 보면 그 몽골의 질서를 우리가 수용하는 그 결과물로서 나타난 그런 변화들이 많기 때문에 좀 그러한 고려의 자세, 태도 같은 것들을 좀 부각하는 의미에서 복속기라는 표현을 저는 쓰고 있고요. 그러니까 일방적 관계라기보다는 약간 상호작용적 측면도 고려한 그런 그렇죠. 의미로서 이제 그런 용어를 쓰셨다. 네. 이렇게 보면 되죠. 좀 이제 가벼운 주제로 좀 넘어가 볼게요. 우리 학교 주변에 중국집도 있는데 기왕후라고 하지원 씨가 나오는 맞아요, 기왕후 드라마도 있었고 그 드라마 보면 그 하지원 배우가 한 기왕후 역할을 보면 되게 그 똑똑하고 사리 판단도 잘하고 아주 냉철하기도 하고 그래서 거기서는 되게 그 궁녀였던 걸로 묘사가 됐었던 걸로 기억나는데 그래서 이제 중국의 황후까지 갔는데 어떤 사람인가요? 실제 역사 속 인물은 맞는 거죠. 아, 그렇죠. 역사 속 인물은 맞고 기황후 본인보다는 그 일가에 대한 이야기들이 그렇죠. 기철. 그렇죠. 기철. 예. 황후이기 때문에 이제 원사의 열전에 입전이 되어 있어요. 근데 거기에 그러니까 중국 공식 역사에 그렇죠. 그 기록이, 원사, 우리 뭐 고려사, 조선왕조실록 같은 이제 그런 이제 원사의 이제 열전에 들어가 있는데. 거기에 있는 기록을 보면 뭐 굉장히 명리하고 똑부러지고 황후로서의 어떤 그러한 노력을 했던 이제 그러한 면모들이 일단은 있고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이제 아들을 낳았지 않습니까? 네. 그러니까 황태자. 근데 사실은 뭐 고려 왕실도 아니고 몽골인도 아닌 이제 일반 여성이 황태자를 낳고 뭔가 그 황실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그럼 그냥 평민이었나요? 고려? 네. 아, 궁녀는? 원의 궁녀로 가 있었죠. 아, 고려 평민이었는데 어떤 경위로 갔는지는 사실 알 수 없어요. 공녀로 받쳐진 것 그런 건 또 아직은 그러니까 기록상에는 이제 나와 있지 않은 것이 사실은 이제 그게 뭐 그때도 몰라서 기록 안 했을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이제 황후가 된 여성이니까 근데 그걸 공녀로 이제 하기도 그런 좀 거를 이렇게 기록하기 의도적 누락인지 아니면은 없어요. 이제 비의도적인 삭제인지 그것까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냥 궁녀 출신이다. 궁녀 출신으로 몽골에 가서 황후까지 된 원나라 역사서에 상당히 긍정적으로 묘사가 되어 있다. 물론 이제 부정적인 서술도 있기는 해요.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되게 이제 그 이제 기철 여러 가지 폐악 그걸로 인해서 상당히 이제 그 부정적으로 많이 묘사가 되어 있는데 꼭 그런 것만은 아니다. 기왕후 본인은 기왕후 오빠가 잘못 근데 오빠는 사실 이제 고려의 정치에 굉장히 많이 개입을 많이 했기 때문에 좀 부정적으로 많이 묘사가 되죠. 그 이후에 이제 국민학의 이제 반원 개혁이 이루어지는 건가요? 공민왕은 1351년에 즉위를 한 다음에 1356년에 반원 개혁을 한 것이니까
뭐 기황후가 황후가 된지도 되고 나서도 꽤 오래 지난 다음이죠. 그 전에 이제 기시 그 친원 세력들의 고려 시대에 예. 개입하고 정치에 정치에. 개입하고 왕실에도 많이 좀 못된 짓을 한 건가요, 그럼? 고려 왕실에. 고려 왕실에 네. 왕실에 뭐 딱히 뭐 못된 짓을 했다기보다는 이제 정치적으로 뭐 자기들의 이제 인척들 내지는 자기를 따르는 사람들을 관직에 임명하도록 뭔가 이제 압력을 행사한다든가 뭐 이러한 것들이 이제 왕 입장에서는 부담스럽기도 하고. 그렇게 또 오랜 동안 이제 복속기든 뭐 간섭기든 네. 교류가 있다 보니까 이제 뭐 몽고풍 예, 이런 말을 몽골풍, 그래서 고려양, 우리가 지금 많이 먹는 제가 좋아하는 소주 소주 도 그렇죠. 예. 이제 거기서 넘어온 거고 만두도 뭐 만두도 그렇다고 하고. 설렁탕도 그렇고 예, 예. 순대 이것도 뭐 그쪽에서 넘어왔다는 얘기도 있고 네. 상당히 많은 영향을 미쳤네요. 그럼 교수님이 고려사를 전공하신 교수님은 이게 몽고풍이다 아, 알고 계신 거 뭐 알고 있는 거 이제 복식 천릭이라고 하죠. 조선시대 관복으로도 네. 많이 입던 그런 고려양 이야기 하는데 네. 그런 복식도 많이 들어왔고 용어 말을 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무슨 치 장사치 네. 뭐 이제 뭐 벼슬아치 치, 뭐. 치 이런 치도 이제 그게 몽골어. 그럼 몽고로예요 치가? 예. 아 뜻이 몸하는 사람. 뭐뭐 하는 사람 네. 마누라도 이게 아, 뭐 몽골 그렇다고. 예, 세자가 자기 세자빈을 읽을 때 마누라 변발도 그때 당시에 아, 잠깐 그쵸. 우리는 고려시대 유행했었다 그래서 공민왕이 그거를 이제 반원계약하면서 해제한 거. 변발도 금지시켰다 네. 뭐 이러는데 맞나요? 그게? 예, 맞는데 사실은 그게 몽골에서 막 이제부터 변발해 이렇게 해서 변발한 건 아니에요. 네.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충렬왕이 한 거죠. 자연스럽게 그냥 어떻게 하나의 문화로서 들어온 측면도 문화로서 들어왔다기보다는 굉장히 정치적 의도가 정치적 있었죠. 의도로. 왜냐하면 이제 충렬왕은 이제 몽골 황실과의 관계를 막 내세우면서 신료들을 약간 제압하려고 했던 이제 그러한 측면들이 강했기 때문에 이렇게 변발 호복을 하고 이제는 뭔가 이전과는 다르다 이런 것들을 내세우면서 좀 그런 측면들이 네. 있었어요. 그러니까 몽고 영향도 받지만 또 우리 기황후가 뭐 황후가 되기도 하면서 네. 우리 또 고려의 문화가 또 중국에 몽고에 또 영향을 끼친 것도 좀 있지 않을까요? 그래서 고려양, 고려양. 네. 고려양이 이제 또 많이 유행을 했었다고 네. 하죠. 쌈 채소 예. 이런 식문화 이러한 것도 이제 몽고에는 없었는데 들어갔다라는 기록도 있기는 하고 그러니까 예. 음악 같은 게 굉장히 유행을 많이 했다고 해요. 맞다. 뭐 고려청자, 고려 비파 이런 것들이 되게 그래서 이제 그래서 뭐 몽골에서 되게 유명했던 사람이 또 있나요, 혹시? 기황후랑 비슷한 맥락인데 환관들이 많이 가요. 환관. 네. 환관들이 많이 간 이유는 고려에서 환관은 일품, 부품 뭐 얘기하잖아요. 근데 그 품관에 이제 들지를 못하고 우리가 천대받기도 하고 그러니까 원에서는 거의 뭐 종 2품까지도 올라가고 굉장히 높은 직책까지 올라가고 하니까 옛날 아메리칸 드림을 쫓아서 미국 그렇죠. 이민 갔듯이 그런 것처럼 가는 사람들이 드림, 많이 있어요. 몽골 드림을 꿈꾸기 위해서 막 먼 나라 가서 이제 환관이 되려고 하고 그런 사람들이 있는 거죠. 근데 그렇게 하면 사실 얘네들이 정치적으로 거의 원 황실 안에서 활동을 하니까 고려 국왕도 어떻게 보면 이제 로비를 해야 되는 이제 그러한 정도의 환관이 되는 거죠. 그런 이제 환관을 역할했던 사람이 꽤 있었나 봐요. 뭐 유명한 사람 이제 고용보 같은 기황후하고 굉장히 가까웠던 고용보 같은. 고용보. 근데 이제 고용보는 고려사에서는 사실 이제 충혜왕이 폐위되는 과정에서 또 등장을 하는 인물이라 이게 좀 부정적인 인물이고 또 기본적으로 환관들이 여러 가지로 이제 좀 사욕을 많이 챙기기 때문에 그 이미지가 좋지는 않은데 고려 말은 또 성리학이 이제 예. 우리나라에 본격적으로 도입되고 그리고 또 그것이 이제 조선의 어떤 이제 국가의 틀을 만드는 그쵸. 중요한 기초가 되지 않았습니까? 네. 그게 또 그럼 원나라하고 또 성리학과도 관계가 있나요? 성리학을 원에서 과거 시험을 치를 때 시험 과목으로 설정을 했어요. 그러다 보니까 당시 고려 사람들 가운데서도 이 원의 과거에 응시를 해서 뭐 원에서 좀 관직 생활을 해보고 싶은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 거죠. 실제로 그럼 과거 급제자도 고려사에 이제 이름이 실린 건 한 10명 남짓이 있습니다. 10명 남짓. 네. 대표적인 이제 좋은 성적으로 합격을 해서 이제 원에서도 꽤 좀 중앙의 관직을 역임했던 사람이 이곡 이색. 이색. 이곡 이색 부자가. 이곡 이색이 전부 다
과거 굉장히 우수한 성적으로 또 급제를 했는데 예. 그렇다 보니까 이제 뭔가 그런 거를 꿈꾸는 고려 유학자들이 이제 성리학을 공부를 해야 되는 거예요. 고려도 이제 과거 제도를 좀 바꿔요. 그래서 고려에서도 성리학 관련된 경전을 시험을 보도록 하다 보니까 이 성리학이 이제 전파가 안 되기가 좀 그들이 이제 우리 말하는 조선의 개국 세력인 신진사대부가 그렇죠. 결국은 이제 성리학 공부해서 그렇게 가게 되죠. 그러니까 고려 말이 상당히 이제 여러 가지 변화가 있었네요. 문화도 그렇고 학문적으로도 그렇고 또 그리고 뭐 다 조선을 개국했던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이제 고려 말 사람들인 거고 그러네요. 그 사람들은 또 사실 이제 원이 어느 정도 이제 쇠퇴를 하고 난 다음에 등장을 한 사람들이기도 한 거죠. 개인적으로 좀 궁금해서 여쭤보는 건데 왜 역사를 공부하세요? 이제 이게 지금 듣다 보니까 되게 막 자료도 접근하기도 쉽지 않을 것 같고 조선사는 되게 뭐 조선왕조실록이나 뭐 여러 가지 야사 책부터 해서 정사책도 많고 그런데 고려사는 사실은 자료도 되게 제한적일 텐데 굳이 또 그렇게 어려운 고려사 이쪽 공부를 하셨는데 왜 역사를 공부하시냐고 한번 여쭤본다면 저 개인적으로 어떻게 보면 역사를 이제 어떻게 보면 전공으로 하고 업으로 삼게 된 거는 학창 시절부터 뭔가 이제 연구자가 되어야 되겠다는 생각은 했었어요. 공부하는 사람이 돼야 되겠다. 그러니까 뭔가 어떻게 그때로서는 좀 너무 과도한 욕심이었는지 모르겠지만 뭔가 지식을 생산하고 싶다. 지식 생산자. 뭔가 이렇게 엮어내서 뭔가 내 이야기를 만들고 싶다. 이런 게 되게 재밌을 것 같다. 그래서 이제 뭔가 연구자는 해야 고등학교 되는데 때부터 그런 생각을 하셨어요? 정확히 언제부터인지 모르겠죠. 어쨌든 어렸을 뭔가, 때부터 학창 시절. 뭔가 이제 그런 게 약간 흥미도 있고 좀 적성에도 맞고 그랬던 것 같아요. 그랬는데 이제 저희가 이제 사실은 이제 학창 시절에 저희 집이 이렇게 마당이 있는 집이어서 한 번씩 이렇게 그냥 이렇게 마당에 앉아서 이렇게 있다 보면 여기서 이렇게 보다 보면 이제 벌레들이 되게 많죠, 바닥에. 개미 같은. 그래서 그럼 이제 막 이렇게 어딘가로 막 되게 열심히 가는데 그럼 제 앞에 발로 이렇게 딱 막으면은 얘네들이 갑자기 확 놀래서 허둥지둥하다가 또 옆으로 가는데 거기 또 막으면 또 뭐 가고 이러더라고요. 그런 거를 이렇게 보면서 내가 되게 막 열심히 공부도 하고 이렇게 열심히 모든 사람들이 다 열심히 사는데 이거를 누군가가 저 좀 떨어진 곳에서 저는 이제 사실 신을 믿지는 않는데 종교는 갖고 있지 않습니다만 이렇게 보면은 어떨까? 개미를 이제 인간으로서 저의 큰 대비를 관점, 한 그러니까 거죠. 다른 관점에서 이제 그들의 움직임을 보다가 내가 사는 세상도 더 다른 관점에서 바라보면 어떨까? 그런 생각을 한 거죠. 그래서 약간 좀 상당히 지적으로 성숙하시네요. 이렇게 보고 있다가 이제 문득 이제 그런 생각. 그래서 지식 생산자 뭐 이런 이야기를 엮어서 뭐 만들어내고 그래서 사학을 공부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. 뭔가 사실은 이제 그렇죠. 특히 이제 좀 자국사를 나를 좀 떨어져서 볼 수 있는 그런 학문을 좀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에서 이제 역사는 하게 됐고요. 왜 고려사를 또? 왜 고려사를? 그건 또 이제 제가 막 이렇게 정확히 제가 모르겠어요. 왜 고려사에 처음에 이제를 시작하게 됐는지가 정확히 지금 기억이 나지는 않는데 여러 가지 상황이 이제 좀 재구성됐을 수는 있어요. 제 기억 속에서. 근데 일단 하나는 약간 고려시대가 뭐 지금도 흔히 얘기하지만 이제 여성의 삶이 상당히 조선시대에 비해서 좀 자유로웠다. 그러니까 이런 이제 인식이 또 있기도 했어서 약간 관심이 가기도 했고 또 한편으로는 이제 그 당시에 1990년대에 그때 이제 막 유행을 했던 게 이른바 식민지 근대화론이에요. 그래서 그 논의를 이렇게 보면서 근데 그렇다고 이제 근대를 바로 들어가기는 좀 부담스럽고 뭔가 이제 유사하면서도 조금 이제 뭔가 서로 다른 뭔가가 이렇게 부딪힌 그러한 결과물들을 좀 찾아볼 수 있는 시기가 없나 라고 이렇게 찾아보다가 사실은 이 시기에 정착을 하게 됐습니다. 그러시군요. 그래서 지식 생산자로서 삶에 만족하고 계십니다. 힘들다. 힘들다. 하지만 재미는 않다.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힘든 만큼 또 재미도 있고 보람도 있으시겠네요. 그렇게 이제 뭐 생산이 많이 될 때는 좀 약간 그런 어떤 희열이 희열감을 느끼죠. 그렇죠. 많이
오픈되어 있는 소재보다는 그 찾기 어려운 것들을 이제 모아서 그 안에서 어떤 또 질서와 구조를 찾아가는 게 쉽진 않지만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것들 하나의 어떤 체계를 만들어내면 되게 또 희열감도 있을 거고 그게 이제 교수님이 말씀하신 지식 생산자로서의 어떤 보람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. 교수님 앞으로도 이제 고려사 또 열심히 연구하시고 해서 좋은 연구 결과물들 또 우리 역사를 객관적으로 바라보고 또 균형 잡힌 시각에서 해석할 수 있는 그런 저서들도 많이 쓰셨으면 좋겠습니다. 아, 예, 감사합니다. 예, 오늘 이렇게 출연해서 감사드립니다.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. 네. 예. 지금까지 Can You Like It's my